안녕하세요. 최근 HLB의 주가 하락과 엘생의 BW 흥행 실패에 대하여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주주님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HLB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제 생각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솔직히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영상에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하면 가납 통계적 유의성으로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거의 2배까지 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대략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신뢰를 했다가 신뢰를 잃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단기간이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태라면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불가능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평가는 이번에만 등장한 건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매번 똑같이 등장했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달랐던 레파토리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엘생 BW의 낮았던 청약률은 이전과는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전 영상에서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금리 인상기라는 외생 변수를 언급을 해서 설명을 시도했었습니다. 물론 지나가면서 메리트가 떨어진 것 아니냐고 잠깐 언급하기는 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죠. 정말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유동성이 축소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놀라웠던 것은 HLB는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에서 실패한 경험이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약률이 미달이 났죠. 그래서 평소에 HLB답지 않았다라는 것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말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엘생 BW도 흥행에 성공했다면 끄떡없이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겼을 만한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는 진짜 그런 건가? 라고 한 번은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갑자기 떠오르는 이솝우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우화의 유명 이야기 중 하나라고 하는데 양치기 소년의 핵심 주제는 주인공처럼 거짓말 등을 평소에 자주 하면 무언가를 진짜로 하려고 할 때는 신뢰가 없어서 아무도 믿지 않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 뭐뭐 한다, 나 뭐뭐 한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진짜로 할 때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양치기 소년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HLB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NDA가 계속해서 지연되어 온 것은 사실이죠.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은 2019년도에도 곧장 NDA를 할 것처럼 말을 했다가 유상증자를 했고요. 여기 보면 유상증자 흔적이 있죠. 그렇게 해서 2020년을 지나가면서 지연되면 오히려 좋아. 킬레가 데켄케 이런 말들도 나오면서 2021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22년이죠. 대략 3년 정도 지나온 건데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지연되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민이 듭니다. 아무래도 2019년도 말에는 NDA를 한다는 회사의 발표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신뢰도는 조금씩 하락했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NDA가 지연되어 왔다는 것은 어쨌든 스케줄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약속 시간을 칼같이 맞추는 사람에게 조금 더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듯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각하는 사람은 못 믿을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게도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사람의 전체 신뢰도를 평가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부득이하게 한 번 지각해도 그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최근에 제 썸네일을 한번 바꿔보려고 의뢰를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보내주기로 하고 소식이 없자 곧장 못 믿을 사람으로 치부가 되면서 나중에 연락이 되어서 일을 맡겨도 잘 못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하죠. 사실은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적인 평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한 번 지각한 사람은 두 번도 지각하고 세 번도 지각할 수 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말 사람의 신뢰를 얻기는 굉장히 힘들죠.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그냥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각을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각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시간이 소중하듯 상대방의 시간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낭비시킨 상대방의 시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하죠. 만약에 내가 늦었을 경우에 말이죠. 그래야 공정하겠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 최근 HLB의 주가 하락 그리고 엘생 BW의 낮은 청약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HLB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회사를 믿고 기다려주는 분들의 수많은 댓글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쪽 방향의 말만 들으면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회사를 굉장히 신뢰하고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할 때는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쪽 다 들어보면은 팽팽합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회사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실제로 회사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봐도 최근에 내렸다고 하지만 몇 달 전과 비교를 해도 주가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뢰를 잃었다면 더 내려가는 게 정상이겠지만은 더 위에 있긴 하죠. 물론 고점 대비는 내려왔지만 또 저점 대비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이 팽팽한 게 아닌가. 만약에 이전 가격보다도 내려갔으면 그때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는 최근에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온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NDA가 계속 지연돼 오긴 했었죠. 물론 회사에서는 공시를 통해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도 안 했으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겠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중간중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지만 믿고 기다리는 주주님들도 많은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가 앞에서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잖아요. 이게 유명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말에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거짓말쟁이 이야기로 끝나겠지만 마지막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었다는 거죠. 진짜로 일어날 때 그때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NDA가 지연되어 왔는데 마지막에 진짜로 NDA를 하고 운 좋게도 FDA 승인이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면은 찐이었다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그 미래를 가늠해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귀납법으로 판단을 하죠. 성경을 믿는 것도 귀납법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고 그대로 일어나고 또 예언하고 그대로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궁극의 믿음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믿는 것.
그런데 보통 처음에 믿을 때는 귀납법으로 믿게 됩니다. 아무튼 양치기 소년도 귀납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계속 늑대는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오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성급한 일반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걸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물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조금 더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HLB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치가 만약에 제로다, 그러면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HLB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데 여기에서 HLB를 욕하면서 주가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점에서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던가 공매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소통방송 느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았죠. 현재 상황에서 제 생각들을 공유를 한 것입니다. 최근에 소통방송은 제 이전 영상과 결이 다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HLB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기계적으로 좋은 소식들을 찾아서 마냥 업로드하는 것이 과연 서로에게 이로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비대칭적인 느낌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좋은 자료들을 공부하는 것이 힘도 나고 재미도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사실 그런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냥 힘들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힘들 때는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위로하고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바뀐 건데요. 저는 항상 팩트 중심, 징징대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러다 보면 한없이 징징대게 되니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힘들 때는 또 감정의 대화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은 다 힘든데 저만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다뤄봐야 힘 빠진 상태에서는 그런 의욕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주가가 좋을 때, 상승할 때 신나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 생각 저 생각 나누면서 조금 더 머리를 편히 쉬게 해주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반응이 더 좋더라고요. 저도 멘탈적으로 낫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뭐 위로의 영상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HLB에 대한 평가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았고 제 생각들도 조금 나눠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진짜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다고 말하겠는데,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통방송으로 진행을 해보았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HLB IR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